겨울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몸이 안 살아난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보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반찬이 시장에 이미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소고기보다 낫다고 불렸던 바로 그 음식.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의사도 어르신도 겨울에 이 반찬을 찾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가족 건강을 위해 공유까지 꼭 눌러주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8이죠. 퇴직하고 나서 시간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특히 겨울만 되면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납덩이 같았습니다. 전날 뭘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피곤했죠.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장 보러 시장 한 바퀴 돌면 집에 와서 소파에 쓰러지기 일쑤였어요. 나이 탓이겠지. 남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했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겨울이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소화도 안 됐습니다. 아침에 죽 한 그릇 먹으면 점심때까지 속이 더부룩했어요. 고기는 아예 손도 안 갔죠. 입맛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딸아이가 걱정하더군요. 엄마, 한의원 가서 보약 지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보약은 비싸잖아요. 몇십만 원씩 들여서 지어 먹어도 별 효과 없다는 소리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참고 지내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수산물 코너를 지나는데 꼬막이 보이더라고요. 까맣고 작은 게 수북이 쌓여 있었죠. 사모님, 겨울 꼬막이에요. 지금이 딱 제철이라니까요.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몸이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얼마예요? 킬로에 10,000원이에요. 요즘 딱 좋을 때라 살이 통통해요. 10,000원이면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킬로 샀죠.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집에 와서 봉지를 풀었습니다. 까만 껍데기에서 바다 냄새가 났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삶아주시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영양가 있는 반찬이라고 자주 해주셨죠. 소고기보다 낫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린 마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고기가 최고지, 조개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기력이 떨어진 게 정말 나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뭘 먹느냐의 문제는 아닐까? 시장 반찬 하나가 뭔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저는 꼬막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겨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죠. 할머니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소고기보다 낫다니.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꼬막이라고 치니까 정보가 쏟아졌어요. 예로부터 꼬막은 기력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보양식으로 귀하게 여겨졌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속설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문헌에도 나온답니다. 피를 보충하고 기운을 돋운다고 했죠. 산모들한테 특히 좋다고 해서 출산 후에 꼭 먹였대요. 그럼 왜 소고기보다 낫다고 한 거지?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소고기는 물론 좋습니다. 단백질 덩어리죠.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한테는 부담이에요. 특히 나이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들잖아요. 고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반면 꼬막은 달랐습니다. 단백질은 풍부한데 소화가 잘 됐죠. 게다가 소고기에 없는 특별한 성분들이 있었어요. 철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어지러운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병원 가서 피 검사했더니 철분 수치가 낮다고 했어요. 철분제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근데 철분제는 먹으면 속이 안 좋았어요. 변비도 생기고요. 그래서 먹다 말다 했죠. 그런데 꼬막에 천연 철분이 듬뿍 들어있다니.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이잖아요. 부작용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비타민 B도 풍부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많다고 하더군요. 이게 신경 기능에 좋대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것도 이것 때문인가 싶었죠. 그럼 할머니 말씀이 맞았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선조들의 지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죠. 우리는 고기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한우, 수입 소고기. 그게 영양가 있다고 여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다에서 나는 것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특히 소화력이 떨어진 중장년층한테는요. 저는 냉장고에 있는 꼬막을 다시 봤습니다. 까만 껍데기 속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꼬막 자주 해먹을까 봐요. 왜 갑자기? 몸에 좋대요. 소고기보다 낫다잖아요. 남편이 웃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라니까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번 먹어보지 뭐.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겨울 내내 꼬막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죠. 시장에서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계속 궁금했어요.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꼬막은 찬 바람이 불 때 살이 찝니다. 수온이 내려가면 영양분을 축적하기 시작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죠. 그래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최고래요. 그럼 여름 꼬막은? 당연히 궁금했습니다. 사시사철 파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여름 꼬막은 살이 물렀대요. 산란기를 지나서 영양분이 빠져나간 상태래요. 먹을 수는 있지만 맛도 영양도 겨울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할머니가 겨울에만 해주셨구나. 어릴 적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꼬막을 1년 내내 해주시진 않았어요. 추워질 때쯤 해주셨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시장에 다시 갔습니다. 꼬막 파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꼬막이 지금이 제일 좋은 거 맞죠? 그럼요. 지금 안 드시면 1년 기다려야 해요. 아주머니가 꼬막 하나를 까보여줬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차 있더라고요. 색깔도 선명했어요. 여름 거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진짜 꼬막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2kg를 더 샀습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실컷 먹어야겠다 싶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시사철 모든 걸 먹잖아요. 하우스 재배도 있고 수입도 되고 언제든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제철이 따로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연의 리듬이 있는 거예요. 겨울 바다는 춥습니다. 파도도 거세고 날씨도 굳죠. 그 혹독한 환경에서 꼬막이 살아남으려고 영양분을 꽉꽉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는 꼬막이 특별한 겁니다. 바다가 준비한 최고의 선물이죠.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자연의 맛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 꼬막을 삶으면서 느꼈습니다. 냄비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바다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거친 파도, 차가운 바람, 그 속에서 묵묵히 자란 작은 조개. 그게 지금 제 손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맛이 다르긴 해? 당연하죠. 이게 진짜거든요. 저는 꼬막 하나를 까서 남편 입에 넣어줬습니다. 남편이 씹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오, 진짜 다르네. 그쵸. 이게 겨울 꼬막이에요. 우리 부부는 그날 저녁 꼬막 한 접시를 뚝딱 비웠습니다. 살이 쫄깃하고 고소했어요. 바다 맛이 입안에 가득했죠. 며칠 후 딸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꼬막을 대접했어요. 엄마, 이거 어디서 샀어요? 맛있는데요? 시장에서 샀지. 지금이 제철이래. 제철이요? 응, 겨울 꼬막이 최고래. 영양도 최곤데.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요즘 좀 나아 보이시나 봐요. 그래? 네,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힘도 나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몸이 좋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했고 계단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어요. 겨울 바다가 만든 보약이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것보다 나았어요. 자연이 준 선물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더 자주 꼬막을 먹었습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몸을 제대로 챙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1년에 딱 몇 달만 먹을 수 있는 진짜 보약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TV를 보는데 피로회복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운동선수가 나와서 말했어요.
타우린 2000mg 함유. 그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타우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며칠 전에 봤던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꼬막 영양성분표였죠. 거기에 타우린이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 맞네. 꼬막에 타우린이 엄청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g당 1000mg 가까이 된대요. 피로회복제 한 병 분량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에 들어가는 성분이 반찬에 들어있다니. 이게 말이 돼요? 타우린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간 기능을 도와준대요. 해독작용을 하고 피로 물질을 빼내는 거래요. 그래서 피로 회복에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아진 거구나.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가벼워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현대인은 피곤합니다. 퇴직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일, 손주 돌보기, 친구 모임. 쉴 틈이 없죠. 간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걸 처리해요. 약도 먹고 술도 가끔 마시고. 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타우린이 간을 도와줍니다. 독소를 빼내고 기능을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피로회복제 안 사 먹어도 되겠어요. 왜? 꼬막에 타우린이 들어있대요. 약보다 많이.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조개야? 그래요. 바다생물한테 많대요. 저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약국 갈 일이 줄겠네. 그쵸. 꼬막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피로회복제를 자주 샀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한 병씩 마셨죠. 한 병에 2,000원, 3,000원. 비싸진 않지만 모이면 돈이에요. 게다가 약은 약입니다. 매일 먹긴 부담스러워요. 첨가물도 들어있고요. 하지만 꼬막은 다릅니다. 음식이에요. 매일 먹어도 괜찮죠. 오히려 좋고요. 며칠 후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영자야, 너 요새 뭐 좋은 거 먹어? 얼굴이 환해졌네. 꼬막 먹어. 꼬막? 응, 타우린이 엄청 많대. 피로 회복에 좋다더라.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 나도 요즘 피곤한데. 그럼 너도 먹어봐. 진짜 좋아. 저는 친구한테 시장 위치를 알려줬어요. 꼬막 파는 아주머니도 소개해줬고요. 일주일 후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진짜 좋다. 나도 먹고 있어. 그쵸? 내가 뭘 했어? 남편도 좋아해. 맛도 있고 몸에도 좋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좋은 걸 나눴으니까요. 약보다 음식이 낫습니다. 특히 자연에서 나는 것들이요. 우리 몸은 자연의 것들을 더 잘 받아들여요. 타우린제 사 먹지 마세요. 겨울에 꼬막 드세요. 바다가 만든 진짜 피로회복제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꼬막을 더 자주 먹었습니다. 약 대신 밥상에서 건강을 챙기기로 한 거죠. 그게 옛날 사람들이 살던 방식이었어요. 꼬막이 좋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삶은 꼬막이 질긴 거예요. 처음엔 제철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아주머니가 삶아준 건 부드럽더라고요. 왜 저만 이럴까요? 저는 평범하게 했어요. 냄비에 물 넣고 팔팔 끓였죠. 그 다음 꼬막 넣고 삶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영 아니었어요. 살이 딱딱했습니다. 질겼어요. 남편이 먹다가 말하더라고요. 이거 턱 아픈데. 미안해요. 내가 잘못 삶은 것 같아. 저는 속상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망친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딸아이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꼬막 삶을 때 어떻게 해? 물 팔팔 끓여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질긴데. 너무 오래 삶은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간은 짧게 했거든요. 5분도 안 삶았어요. 다음 날 시장에 갔습니다. 아주머니한테 물었죠. 사모님, 꼬막이 자꾸 질기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아주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물 팔팔 끓여서 하셨죠? 네,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팔팔 끓이면 안 돼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상식이 틀렸던 거예요.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끓는 물에 넣으면 살이 급격히 익는데요. 그러면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80도에서 90도로 맞춰야 해요. 보글보글 끓기 직전이요. 어머, 그렇게 섬세하게요? 네, 꼬막은 예민해요.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집에 와서 다시 해봤습니다. 물을 끓이다가 불을 줄였어요. 팔팔 끓던 게 잠잠해질 때쯤 꼬막을 넣었죠. 그리고 저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천천히요. 아주머니가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왜 저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골고루 익게요. 한쪽만 익으면 안 되잖아요. 5분쯤 지났을까요? 꼬막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점점 많이 벌어졌죠. 다 벌어지면 불 끄는 거예요. 저는 아주머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타이밍에 불을 껐어요. 뚜껑을 덮었습니다. 5분간 뜸을 들이라고 하셨거든요. 여열로 익히는 거래요. 시간이 지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확 올라왔어요. 꼬막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있었죠. 하나를 까봤습니다. 살이 통통했어요. 색깔도 예뻤고요. 입에 넣어봤죠. 어머, 부드러웠습니다. 전혀 질기지 않았어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먹어봐요. 남편이 하나 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이게 맞지? 이게 꼬막 맛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좋은 재료를 얼마나 망쳤을까요?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서 잘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다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랑 똑같이 할 겁니다. 끓는 물에 넣고 질기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꼬막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온도만 맞추면 식당 부럽지 않은 꼬막을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재료를 망치는 건 한순간입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해요. 팔팔 끓는 물은 잊으세요. 보글보글 끓기 직전,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온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시장 아주머니한테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온도를 어떻게 재요? 온도계 있어야 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눈으로 봐요. 눈으로요? 네, 물이 팔팔 끓다가 불 줄이면 잠잠해지잖아요. 바닥에서 작은 기포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딱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타이밍을 눈으로 익혀야 하는 거군요. 그 다음엔요? 꼬막 넣고 한 방향으로 저어요. 시계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계속 같은 방향이에요. 왜 그래야 해요? 물이 골고루 돌아야 해요. 그래야 전체가 균일하게 익거든요. 아주머니는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보여주셨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젓는 신용이었죠. 너무 세게 저으면 안 돼요. 꼬막끼리 부딪혀서 껍데기 깨져요. 아, 그렇구나. 저는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었어요. 기술이었죠. 입이 벌어지는 게 중요해요. 아주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하면 지켜봐요. 절반 정도 벌어지면 그때부터 집중해야 해요. 왜요? 금방 다 벌어지거든요. 그 순간 놓치면 과하게 익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다 벌어지면 바로 불 꺼요. 1초도 망설이면 안 돼요. 그렇게 빨리요? 네, 1초 차이로 질겨져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수십 년 꼬막을 삶아온 고수의 충고였어요. 불 끄고 뚜껑 덮어요. 그대로 5분. 왜 뜸을 들여요? 여열로 속까지 익히는 거예요. 겉만 익고 속은 안 익으면 비린내 나거든요. 저는 집에 와서 연습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조금씩 나아졌어요. 물이 끓다가 잠잠해지는 타이밍을 익혔습니다. 작은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올 때죠. 그때 꼬막을 넣었어요. 한 방향으로 저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요. 천천히 부드럽게. 꼬막들이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죠. 입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점점 속도가 붙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죠. 절반쯤 벌어졌을 때부터는 숨도 안 쉬고 봤어요. 마지막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불을 껐어요. 정확히 그 순간에요. 뚜껑을 덮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5분. 그 시간이 참 길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요. 땡.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죠. 완벽했습니다. 입은 쫙 벌어져 있고 살은 통통했어요. 색깔도 윤기가 났죠. 하나를 까서 먹어봤습니다. 이거다. 부드러우면서 쫄깃했어요. 비린내도 안 났고요. 바다 향이 은은하게 났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뭐 해놨어? 꼬막이요. 오늘 건 진짜 잘 됐어요. 남편이 하나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야, 식당 꼬막 같은데? 그쵸. 이제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저녁 꼬막을 실컷 먹었습니다. 2만 원어치를 사왔는데 다 먹었어요. 고수들의 비밀은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온도, 시간, 저는 방법, 타이밍. 하나하나가 다 중요했어요. 평범한 꼬막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손길이었어요. 정성과 기술이었죠. 이제 저도 고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식당 부럽지 않은 꼬막을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꼬막을 잘 삶는 건 알았습니다. 이제 양념장이 문제였어요. 그냥 초고추장에 찍어 먹긴 좀 심심했거든요.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꼬막 양념장 레시피가 수백 개 나왔어요. 다 달랐죠. 어떤 건 참기름을 넣고 어떤 건 설탕을 넣고 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했죠. 먼저 간장 베이스로 해봤어요. 간장, 다진 마늘, 다진 파, 고춧가루, 참기름. 그런데 뭔가 밍밍했어요. 다음엔 고추장을 넣어봤습니다. 고추장, 식초, 설탕, 마늘. 이건 너무 달았어요. 세 번째는 겨자를 넣어봤죠. 겨자, 식초, 설탕, 간장. 코가 찡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꼬막은 잘 삶았는데 양념장에서 막히다니.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해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요? 응, 꼬막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주인공은 꼬막이에요. 양념장은 조연이죠.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엔 정말 단순하게요. 간장 2스푼, 식초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고춧가루 1티스푼, 참기름 살짝. 끝. 섞어서 맛을 봤습니다. 괜찮은데? 짜지도 달지도 않았어요. 적당히 새콤하고 매콤했죠. 마늘 향이 은은하게 났고요. 꼬막을 찍어 먹어봤습니다. 이거다. 꼬막 맛이 살아났어요. 양념장이 너무 튀지 않았죠. 딱 맞았어요. 남편한테 줬습니다. 어때요? 완벽해. 이게 맞아. 우리는 그날 저녁 양념장에 찍은 꼬막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뭔가 완성된 느낌이었죠. 며칠 후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꼬막을 대접했어요. 영자야, 이 양념장 뭐야? 맛있는데? 간단해. 간장, 식초,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그게 다야? 응, 단순할수록 좋더라. 친구가 양념장을 또 찍어 먹었어요. 이거 레시피 줘. 나도 만들게. 저는 종이에 적어줬습니다. 비율까지 자세히요. 일주일 후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자야, 남편이 엄청 좋아해. 꼬막 비빔밥 해 먹었는데 식당보다 낫대. 꼬막 비빔밥? 응, 밥에 꼬막 얹고 양념장 넣고 쓱쓱 비벼 먹었어. 저는 눈이 번쩍 떴습니다. 왜 생각 못했을까요? 다음 날 해봤습니다. 밥을 담고 꼬막을 얹었어요. 양념장 1스푼 넣고 참기름 두르고 쓱쓱 비볐습니다. 밥 아래 꼬막살이 섞이고 양념장이 골고루 배었어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세상에. 환상이었어요. 밥의 담백함, 꼬막의 쫄깃함, 양념장의 새콤매콤함. 완벽한 조화였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꼬막 비빔밥 해봤어요. 꼬막 비빔밥? 네, 맛있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한 숟가락 먹더니 말을 잃었어요.
계속 숟가락만 움직이더라고요. 맛있죠? 2만 원짜리 꼬막 비빔밥 사 먹을 필요 없겠어. 그쵸? 집에서 만들면 더 신선하고 맛있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꼬막 비빔밥 한 솥을 뚝딱 비웠습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양념장 하나로 집밥이 식당을 이겼습니다. 비싼 메뉴가 부럽지 않았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최고였죠. 꼬막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벼웠습니다. 피곤함이 덜했어요. 계단도 숨차지 않게 올라갔죠. 소화도 좋아졌습니다. 아침밥을 먹어도 점심때 배가 고팠어요. 입맛이 돌아온 거죠. 무엇보다 기운이 났습니다. 오후만 되면 누워 있었는데 이제 아니에요. 저녁까지 활동할 수 있었죠. 남편도 똑같았어요. 여보, 나 요즘 괜찮은 것 같아. 뭐가요?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 피곤이 덜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꼬막 효과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꼬막은 찬 성질이래요. 겨울에 먹으면 몸이 더 차가워지지 않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꼬막은 찬 성질이 맞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재료로 균형을 맞출 수 있대요. 마늘은 따뜻한 성질이에요. 부추도 그렇고요. 고춧가루도 몸을 데워줍니다. 아, 그래서 양념장에 마늘이랑 고춧가루가 들어가는구나.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한국 음식은 그렇습니다. 음양의 균형을 맞춰요. 찬 것에는 따뜻한 것을, 뜨거운 것에는 시원한 것을. 우리 조상들은 몸을 알았어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경험으로 터득한 거죠. 저는 꼬막에 부추를 곁들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추무침을 만들어서 같이 먹었어요. 궁합이 딱이더라고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뭐 하세요? 꼬막 먹어. 아직도요? 응, 한 달째 먹고 있어. 질리지 않아요? 전혀. 맛있는데 뭘? 딸아이가 웃었어요. 엄마 요즘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활력이 넘치세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약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시장 반찬으로 충분했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예요. 서해, 남해, 동해. 계절마다 다른 해산물이 나옵니다. 겨울엔 꼬막, 봄엔 주꾸미, 여름엔 갈치, 가을엔 전어.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선조들은 알았습니다. 무얼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그 지혜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예요. 우리 식탁에 말이죠. 저는 냉장고에 있는 꼬막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삶을 거예요.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죠. 물을 끓이다가 불을 줄였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직전이에요. 꼬막을 넣고 한 방향으로 저었죠. 입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켜봤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마지막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불을 껐어요. 뚜껑을 덮고 5분을 기다렸죠. 시간이 지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완벽했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식초,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단순하지만 완벽한 조합이었죠. 저는 꼬막 하나를 까서 양념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역시 매번 먹어도 맛있었어요. 질리지 않았죠. 이게 한국 식탁의 품격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비싸지도 않고요. 하지만 몸을 살립니다. 보약보다 시장 반찬이 먼저였던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자연이 주는 걸 제대로 먹으면 그게 바로 약이에요. 한국 바다가 만든 반찬, 꼬막. 저는 이번 겨울 내내 실컷 먹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겨울도요. 왜냐고요? 이미 답을 알았으니까요. 한국 식탁엔 이미 답이 있었어요.